개광철 의원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재미삼아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부하면은 먼저 인성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인성하면 정인과 편인을 얘기하죠. 이 인성은 곧 학문의 신이다. 그래서 인성이 어떠한 상태로 되어 있느냐, 인성이 일간을 잘 생해주고 있느냐, 아니면 뭉그러져 있느냐, 이런 걸 보고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겠다, 아니면 가방끈이 짧겠다,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식신상관이죠. 식신상관은 내가 펼쳐나가는 겁니다. 나의 재능, 나의 기술, 나의 창의력, 이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발달한 사주다. 그러면 재능이 특출나다, 공부를 잘할 수 있겠다, 상상력이 뛰어나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편관이라고 하는 칠살. 칠살은 일간을 가장 무정하게 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한 칠살을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총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식신상관 칠살이 잘 구비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총명한 사주가 되어, 일단 공부를 잘하려면 총명한 것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즉 두뇌가 먼저 구비돼야 된다. 그러니까 노력만으로는 공부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노력으로 집중해서 공부하면 웬만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첫째는 총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조건에는 여러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목생화가 잘 되는 조합입니다. 자, 그것을 목화통명이라고 그러죠. 목하고 화가 만나면 서로 밝게 통한다. 목은 화를 만나야 쭉쭉 펼쳐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임자, 이민, 을해, 병술로 되어 있는 사주가 있다. 자, 을목이 지지에 근을 두고 병화를 향해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과 월에서 또한 임수의 생을 받죠. 지지에 근도 있고 물도 있다. 이것을 살아있는 나무 활목이라고 그래요. 자, 활목의 병화, 꽃이 피어 있죠. 재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을일간들이 병술시를 보면 대부분 언변이 좋고 재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인목, 이 인목은 학문을 뜻해요.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일을 잘한다. 이렇게 목생화가 잘 되는 목화통명 사주,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목화통명으로 이루어진 사주는 문과의 적성이 더 적합합니다. 물론 사주 구조를 잘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문과에 적합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생수가 잘 이루어지는 사주 구조입니다. 자, 금생수 하면은 금수쌍청이라고 하죠. 금수가 서로 만나면 서로가 상당히 맑다. 아이디어가 잘잘 흐른다. 머리가 반짝반짝 빛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기해, 을해, 신해, 기해. 자,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금이 이렇게 맑은 수기에 잘잘 풀어지고 있습니다. 얼음판 위에 맑은 구슬 하나가 잘잘잘 막힘없이 굴러갑니다. 이런 사주를 금수상관이라고 하죠. 상당히 총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학문의 신인 인성기토가 천간에서 이 상관을 자합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상관배임. 그리고 이 상관은 일주가 할 일이죠. 상관이 연에서부터 시까지 막힘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두루두루 사방에서 나의 재능을 필요로 한다.
보기만 해도 깔끔해 보이는 사주입니다. 그 다음에는 관성과 인성이 배합된 사주, 즉 관인상생 또는 살인상생 사주입니다. 병술, 개미, 갑인, 기사. 연간에 있는 7살 경금이 괴수한테 설기를 당하고 이 괴수는 다시 일간인 간목을 생해지고 있죠. 살인상생 사주. 그리고 이 인성인 괴수가 허투해 있습니다. 자, 갑인이 체인 상태에서 이 괴수 인성은 허투해 있는 것이 좋아요. 이런 경우 공부를 아주 잘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7살, 즉 편관을 제압할 수 있는 사주. 예를 들면 을축, 병술, 경호, 신사. 자, 밑에 사화, 오화, 술토로 화기가 굉장히 강하고 월간에도 경화, 7살이 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렇게 강력한 7살들이 일간을 극하니까 상당히 안 좋아 보여요. 하지만 여기서 양인인 신금이 신사자합으로 사화를 잡아주고 있고 이 사화 오화가 술토 속에 임묘합니다. 그것을 천간에서 병화가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것 또한 역시 병신합으로 양인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겁재 신금이 병신합하는 과정에 반드시 경금을 거쳐서 가죠. 그런데 이 병화는 신금보다는 경금을 더 좋아해요. 바로 옆에 있죠. 다시 말해서 일간 경금이 이렇게 강력한 화기에 단련이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일간은 이렇게 을경합해서 축술미로 관고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7살이 강하면 위기 대처 능력이 탁월하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살이 많다. 그러면 승부욕이 강합니다. 영국의 전수상 마가렛 대처 여사의 사주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으니까 공부를 아주 잘했죠. 자, 이렇게 관살이 강한 경우 내가 그 관살을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뛰어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관살이 아주 강한 사주를 보겠습니다. 무진, 임술, 임술, 정미. 자, 임술관이 토 관살이 상당히 강하죠. 거기다가 무진, 임술 다 괴강살입니다. 성격도 굉장히 강해요. 생각이 그야말로 팍팍 튑니다. 승부욕 강해요. 그리고 여기 술토, 미토, 양의 기운이 진술충으로 진토를 제압합니다. 또한 이 진토는 연에 있는 관이 되죠. 명문대를 나와서 국가기관에 금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사주입니다. 그 다음에는 식신상관과 인성이 결합되는 사주.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인성과 합하는 사주. 이런 사주도 학문에 소질이 있고 공부를 잘합니다. 무신, 신묘, 계사. 인월에 태어난 신금일간이 식신인 계수하고 인성인 무토하고 이렇게 무게합을 하죠. 식신과 인성이 합을 했다.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지지에 있는 양의 세력들이 연지의 신금을 사신합, 인신충으로 제압하고 있습니다. 연에 있는 겁재를 제압했다. 권력을 제압했다. 고위 정치인의 사주입니다. 그 다음에 신살의 일종으로 문창귀인이라고 있죠. 자, 문창성 또는 문창귀인이라고 합니다. 이 문창귀인은 주로 식신을 말해요. 물론 병화와 정화의 경우는 신금과 유금이 문창귀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식신이에요. 그러니까 간목의 사화, 을목의 오화, 경금의 해수, 신금의 자수, 이런 식으로 식신을 깔고 있으면 문창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문창성이 있는 사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개축,
갑자, 계사, 을묘. 자, 자월에 태어난 계수일간이 시지에 묘목, 식신, 즉 문창성을 깔고 있죠. 그리고 또한 수생목으로 자기의 뜻을 잘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자월에 적당하게 화기도 있고 개수들이 차가운 기운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지에 보면 축토가 또한 7살이죠. 자, 아까 7살을 제복할 수 있으면 공부 잘한다겠습니다. 사유축, 그리고 자축합으로 계수의 록인 자수가, 즉 내가 이 7살을 잡고 있죠. 한 법조인의 사주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주 구조에 대해서 몇 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다는 아니죠. 공부가 곧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공으로 가는 확률을 높여주죠. 그리고 공부만 잘한다고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격과 인간성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각자 분야에서 특출나면 돼요. 하지만 공부는 인간 소양의 기본 바탕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사람의 적성을 찾아서 진로 지도를 잘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것이 사주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